네, 안녕하십니까. 깡생클럽 강재 전문가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 이게 끝나야지 저는 한 주가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똑같습니다. 시장에서 지수는 소폭 강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잔잔했죠. 그런데 그 아래서 종목별로는 여전히 강세를 띈 업종과 약세를 띈 업종 나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물론 아주 크게 강세를 띄는 업종도 없었고 크게 빠지는 업종도 없었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강세를 띄는 업종들은 뭐 2에서 3% 정도 강세가 나타났고 반대로 약세를 띄는 업종은 2에서 3% 정도 약세가 나타났죠. 현재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데 반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 계속해서 출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인데 기관 같은 경우가 앞전에는 사실 투신권이었었죠. 투신권이 연초부터 많이 들어왔던 물량들을 계속해서 1940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시장에서 상승을 억눌렀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투신권보다는 오히려 금융투자라든지 보험 이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앞전에 만기일 날 대규모의 매도를 던지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절반도 줄여놨다가 다시금 들어왔다가 다시 또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는 현재 한 5천억 정도 있는데 금융투자의 매도 자체는 거의 베이시스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보험가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11월 중순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1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자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3조 7천억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얼마큼 나올 수 있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가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대규모의 그 물량 중에서 대부분 어디에 포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얼마 정도 더 나올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부터 체크하고 이번 주 마감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자, 보험업종, 그러니까 보험가에서 현재 작년 11월 달부터 11월 중순부터 오늘까지 매수가 현재 얼마나 남았냐면은 3조 5천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조 7천억 이상 들어왔던 것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한 2천억 정도 출하가 되었는데 보험가가 물량이 그러면 나온다면은 겉으로 볼 때는 3조 5천억이라는 대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카드와 삼성생명, 삼성화재 주로 이제 자회사들에 대한 자사주 매입 부분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현재 2조 8천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코덱스 200이라든지 뭐 그 외적인 종목들이 나타나는데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지수 연동 상품이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단기적으로는 이거 한 1250억 정도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전체 나머지 한 5천억 정도 되는데 그 나머지 5천억 정도는 시장에서 종목별 흐름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소화하는데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가에서 추가적으로 크게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약 7천억 정도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지금처럼 뭐 2천억 또 많이 돌 때 4천억 적게 돌 때 1천억 정도면 시장에서 소화하고 가는 데는 전혀 어려울 거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물량까지가 소화가 다 끝나면은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현재 뭐 연준의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다 끝이 났고 신흥국에 대해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잡혀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5월달까지 여전히 무난하다 이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물량 소화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탄력이 또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으로도 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종목별 차별화는 좀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지수 자체를 세게 올리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전체적인 시장 수익률하고 이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는데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조 2,500억이니까 3주 연속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1조는 내외로 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3주 동안에 외국인이 들어온 것이 물론 블록딜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3조 이상 들어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가 9,500억 정도 매도니까 기관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관 매도도 역시 외국인 매수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매수가 그대로 유입이 되었고 기관에서 매도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현재 들어오는 구조 자체가 대부분 바스켓 매매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많이 연동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만큼 코스닥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코스닥에서 이제 들어온 것들은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번 한 주도 또 상승이 나와서 이번 주까지 5주 연속 상승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거는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양시장 모두 마찬가지인데 거래소 전체 코스피 시장이 이번 한 주 동안에 1%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대형주가 아무래도 시장에서 중심이 되면서 외국인들은 자금이 들어올 때 대형주 중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중심으로 해서 1.25% 정도 상승했고 중소형주도 마찬가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사실 지난주와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 코스닥이 계속해서 좀 더 시세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그러면 지수를 이제 주간 차트를 봐야 되는데 코스피 주간 차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앞전에 이 구간대 보세요. 이 구간대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었던 이 구간이 정말 지금 보니까 과매도였구나. 간단하죠. 과매도였고 시장에서 이 구간이 정말 쌌던 구간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죠. 원래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빠질 때는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 구간 때 오면은 더 빠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겁을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이 구간이 그렇게 싸고 그렇게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앞전에 작년 8월 달에도 겪었던 그런 과정이었었는데 똑같은 그런 과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 했던 얘기가 참 생각이 나요. 1월 초에 강연을 할 때 그때 이 위치는 다 빠진 위치이기 때문에 정말 싸다. 사놓고 여행 갔다 오셔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구간이 있는데 4월 달에 강연회가 있는데 4월 달에 이제 1월 달 강연 때 오셨던 분들 얼마나 수익 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우선은 차트상에서 보게 되면 추세는 지난주에 돌파가 나왔다 했었죠. 근데 추세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의 증가세가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거고 시장 자체가 거래량 증가세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면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간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견조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자체가 조정폭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들 매수가 오히려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는 기관의 매수보다 외인 매수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게추가 앞전에는 기관이 갖고 있는 종목, 기관이 계속해서 받쳐오는 종목이 견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지금은 외국인들의 무게추가 실린 쪽이 점점 강해지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방향이라든지 세기는 외국인들이 다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주간 차트도 마찬가지로 강세 띄었는데 코스닥 주간 차트는 약간 어중간한 건 똑같습니다. 이제 코스닥 지수를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많이 올렸던 가장 큰 요인은 코데지 컴바인이 상당히 많이 올려줬었는데 그래서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 지수가 이제 이번 주에 소폭 상승하긴 했는데 코데지 컴바인의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갔던 부분을 빼면은 거의 680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금 현재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1주간의 상승, 31주간의 조정 끝났죠. 그러고 나서 박스권에서 흐름 그대로 가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 자리죠. 상단 자리 넘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거래량 증가 굉장히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 자체가 상승을 넘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아까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 추세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위로 증가세를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다면 아직은 코스닥은 돌파 못 나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이 여전히 개인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외국인들이 팔다가 다시금 들어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보다 이제 기관에서 좀 받쳐주는 과정도 필요하고 문제는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 소화를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앞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신용이 지금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신용이 지금 다 버팁니다. 왜 버티냐면 시장에서 안 빠지니까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종목별로 차이가 많다 보니까 종목별로 내려오는 것들도 계속해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약간 양극화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코스닥은 사실 한 번은 조정 받고 가야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거고 지금 구간에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언제 빠질지 모르는 불안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 받고 가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시장 이번 한 주 동안의 외국인과 기관 매매 동향을 봐야 되는데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봤듯이 외인들은 1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왔고요. 기관은 1조 가까이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매수한 종목은 굉장히 시세가 강했고 반대로 같이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종목은 오히려 하락이 센 그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선은
매도 쪽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판 거는 삼성생명,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들어오는데 시장에서 매도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현재 가장 큰 것이 한 230억이니까 실제로 매수가 강했던 종목들은 최소 들어온 자금이 500억, 300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장 센 종목이 200억이니까 외인들은 매도를 별로 안 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온다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매도가 이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던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데 현대차하고는 좀 반대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데 기아차가 매도가 좀 많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에서 고평가주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좀 낮다, 기대치가 낮다, 앞서 설명해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세가 나오는데 매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매도가 같이 나온다는 부분이 삼성물산이 이제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샀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 말고는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이거 말고는 모멘텀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가 많은 와중에서도 외국인과 동반 매도가 나타난 그런 종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앞전 다 설명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제약이나 이쪽이 이제 글로벌 트렌드와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오긴 하는데 개별적인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약세가 좀 떨어지고 그런 흐름이 있죠. 근데 LG 디스플레이도 앞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2분기부터 패널가 좋아진다 말씀드렸고 업황 바닥 찍어진다,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 많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외인들은 매도가 좀 있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는 주가가 꾸준하죠. 효성은 꾸준히 강세를 띠고 있는데 업황 자체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기관들의 일부 차익실은 외국인들의 일부 차익실은 떨어졌다 정도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시장에서 유상 증자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실적이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적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건설주하고는 달리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농심 역시도 음식료 쪽인데 매도가 외인들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 많이 나온 기관들에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매도가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바닥권에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매도가 가장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것이 코데스 인버스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버스라는 것이 시장에서 하락을 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서 하락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낮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시 자사주 매입 들어온 케이스고요. 그리고 SK 같은 경우가 지주회사가 요즘 모멘텀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 역시 매도였고, 포스코 역시 이번 주에는 차익실이 좀 강했죠. 그러니까 기관에서 그동안 샀던 물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 투신권이나 다른 쪽에서 차익실현 물량이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졌었고요. 현대모비스도 예전에 자사주 매입을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3총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중에서 가장 강세되었었는데 이제 그 물량이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SK텔레콤, 통신주들은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일부 닫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많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반등 역시도 제한된 그런 흐름이 되는 거고, 반면에 또 방어주란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방어주란 개념이 있으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역시 약하다 되죠. 그 다음에 NC소프트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현대제철은 아까 포스코 동일한 관점입니다. 그 네이버가 매도가 좀 많았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것이 이제 IT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쪽과 그리고 하이닉스 이런 쪽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쪽을 보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가 굉장히 매수가 많이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블록딜이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따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많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같은 경우는 화장품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강세되었는데 최근에 화장품주들의 강세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납폭이 굉장히 많았었던 코스메스라든지 뭐 한국콜마라든지 여러 종목들도 이번 주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쪽은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 4분기 실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업황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 예전만큼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자는 말씀 좀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네이버나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고려아연, 한국전력 쭉 외인들의 매수는 거의 시총상의 대부분 다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쌍끌이 매수 들어왔는데 화학 업황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업황이 지금 뭐 에틸렌가뿐만 아니라 프로필렌, 벤젠, 부타디엔 전체 기초화학은 다 좋고 거기에 다운스트림이라고 해서 관련된 다른 제품 가격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화학주들은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급적인 부분과 앞전에 작년에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이 꺾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간 조정이 좀 많이 거치고 나서 움직인 케이스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에서는 참 레버리지를 많이 사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레버리지 관련된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그쪽에 대해서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건 시장에서 기대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특히나 이제 정유주, 그리고 하나금융이라든지 KB 같은 은행주가 눈에 띄죠.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에서는 은행주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은행주는 모멘텀이 언제 들어올 거냐 했을 때, 아마 4월달쯤에 모멘텀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싸단인데, 나중에 이제 모멘텀이 4월달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 그때가 본격적인 모멘텀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현재 구간대에서도 싸다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별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기아차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 기아차가 시장에서 지금 약하죠. 근데 이거는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적인 부분에서 앞전에도 제가 환율 수혜주들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 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아차가 강하게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현대차도 강하게 가는 건 아니죠. 오늘 이제 15만 원대 올라왔는데 강하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차는 수급이 약간 꼬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 3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어닝서프라이즈, 기아차 어닝서프라이즈 이렇게 나오면서 기아차가 굉장히 많이 갔었죠. 그런데 강하게 갈 때 외국인과 기관 다 잡은 겁니다. 다 매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다음에 올려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외국이나 기관의 물량이 일부 떨어지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강세를 뛸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굉장히 좋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기아차는 너무나 좋은 차트가 되는데 전체 주간 차트가 2012년 고점부터 해서 현재 주간상에서의 세기형을 그린 그런 케이스인데요. 세기형에서 지금 마지막 자리대를 돌파할 수 있는 위치가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업황이라든지 성수기가 3월달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런 부분 다 좋다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물량을 작년에 바닥권에서 쭉 엄청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개인들은 없고 그리고 나서 금융투자라든지 투신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해주면 좋은데 현재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을 아직 하기 바쁘기 때문에 이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이 해소가 쉽게 안 된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물량은 많은데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약간 꼬여있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향후 굉장히 좋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여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했는데 SK텔레콤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도 이제 현재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없죠. 그래서 앞전에 제가 시장이 많이 빠질 때 보지 마셔야 될 종목들 중에서 통신이 아마 들어갔을 텐데 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시장에서 기술적 반등 이상의 흐름을 보일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제는 시장에서 안정적인 실적은 보이고 있지만 예전처럼 성장 동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을 찾으려고 뭐 CJ 헬로비전을 인수하고 뭐 다른 것도 신규 사업 진출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뭐 최근 들어서 알파고 관련해서 뭐 이슈가 많이 되니까 알파고 관련처럼 뭐 앞으로 이런 쪽으로 뭐 투자한다 말도 나오고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 쪽에서 성장 동력이 떨어진 거죠. 그럼 이 성장 동력은 나중에 5G라는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한번 성장 동력이 부과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상용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텔레콤은 어디서 모멘텀을 받아야 되냐? 아까 제가 은행주도 다음 달이면은 모멘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말씀드리기보다 사실 4월 달에 말씀드리기 좀 좋아요. 근데 뭐가 있냐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하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장에서 작년에 제가 그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배당 수익률하고 현재 기준금리하고 정기 예금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한 차례 금리 인하하게 될 경우 기준금리, 정기 예금 금리와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역전이 돼버립니다. 확연하게. 그렇게 될 때는
시장이 배당주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은행주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이런 쪽이 다 배당을 늘렸죠. 이쪽은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되는데 아직은 약간 이른 거죠.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이 방송을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모멘텀이 들어올 때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도 강하게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는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재작년이죠. 재작년 고점 만들고 나서 많이 빠졌죠. 계속해서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죠. 그러면은 지금 자리대에선 자리 잡아주고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강하게 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은 다져졌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모멘텀이 들어올 때는 한번 강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제한이 되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없죠. 시간 없으면은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한 대까지 하죠. 자, 그 다음에 고려 아이언을 보도록 할게요. 고려 아이언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조금씩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고려 아이언은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금값이 좋아지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본업인 아이언, 그 다음에 은 가격 관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급락이 떨어졌고 유가뿐만 아니라 다른 구리 같은 상품 시장이 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좀 중요한 지표 하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의 물동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세를 보입니다. 근데 물동량의 증가세라는 것은 중국에서 앞으로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를 이제 재정 적자를 확대하면서 부양하는 정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금속이라든지 이런 아연이라든지 이런 소재에 대한 수요로 증가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전에 가격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직 금액적인 부분에서 티가 안 나는데 물동량을 볼 때는 확 티가 납니다. 그래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수요가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 증가세가 먼저 눈에 띄죠. 그러니까 연기금에서는 고려 아연을 계속해서 잡고 있었던 종목이고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흐름이 보이면서 거래량 증가가 나오는데 거래량 증가가 나오면서 현재 40만에서 오늘 50만 원 자리대까지 올라간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매물이 워낙에 두꺼운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방향 자체는 우상향이 가능한데 상당히 오랜 시간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고려아연이 나쁘진 않은데 상승폭 마디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매력적이다. 이 종목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은 위쪽으로 틀어놨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LG화학을 봐야 되는데 자 시간 없죠. 그럼 코스닥도 못해요. 늘 그렇죠. 자 LG화학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화학 업종들이 현재 모멘텀이 너무 많죠. 유가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좋아지고 있고 뭐 환율 수혜도 다 보고 대부분 수출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이제 NCC 업체들 이런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정기 점검이 있을 때 제품 가격이 더 좋아져요. 근데 정기 점검을 하는 회사들은 그 동안에 매출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정기 점검이 현재 국내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서 대림산업의 자회사가 정기 점검이 3월 달부터 잡혀져 있고 롯데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정기 점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이 정기 점검이 없어요.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LG화학이 오히려 성수기 때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런 부분 안 따지고 있는데 그게 서서히 따지게 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오게 되고 그동안 전기차 이슈가 너무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세고 기간 조정이 나타난 건데 여전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지금 자리를 다 잡은 케이스인데 LG화학 일본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 차트를 보게 되면은 LG화학을 앞전에 지난 하반기가 주도주였죠. 주도주 역할을 하고 나서 빠지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격 조정은 이때 끝났다 했었죠. 왜? 이 가격대가 저점 대비 상승폭의 50% 되돌림 자리였었고 그 다음에 29만 2천 원, 3천 자리가 저점 대비 상승폭의 38.2%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지지받고 상승, 지지받고 다시 상승하면서 박스권 자리대 상단에 올라왔죠. 그러면 이 구간대에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 증가 나오고 거래량 증가의 주 원인은 역시 외국인 그리고 앞전에 투신권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왔던 거를 다 팔았으니까 투신권 물량은
대부분 소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박스권 돌파하고 마디 하나 뽑는다면은 직전 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밑으로 자료가 아마 한 3개 정도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음 주에 혹시 주중에 시간이 나면은 그때 좀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이번 주말이 올해 들어서는 거의 처음 쉬는 주말 같아요. 그동안 너무 바빴었는데 주말도 잘 보내시고 날씨도 좋으니까 뭐 등산 가시거나 뭐 운동도 하시고 약간 주식시장에서 약간 벗어나서 편하게 좀 치시고 다음 주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고생들 하셨고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